권위에 호소하라. 누구나 존경에 맞지 않는 것에 호소하여 주장을 펼치는 기술. 이런저런 논거를 대는 대신에 상대방의 지식 수준에 맞추어 내가 가진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네카가 말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누구나 판단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이 존경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면 논쟁에서 승리하기가 수월하다. 상대방의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만큼 나는 상대에게 더 많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지식과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 최고의 수준이라면 그는 기껏해야 나에게 아주 약간의 권위를 부여하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기껏해야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분야의 학문이나 예술,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해당하는 정도의 권위만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잠옷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분야인가에 상관없이 전문가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일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분야를 근본부터 철저히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분야를 철저히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남을 가르칠 시간 따위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그들은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만약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이슈에 어울릴 만한 권위가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나마 그럴듯하게 권위가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른 맥락이나 다른 관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라도 인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의 권위를 이용하면 가장 효과가 탁월하다. 예컨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의미 없는 미사여구에 대해서 나름의 존경심을 느끼는 법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권위를 왜곡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날조할 수도 있으며 혹은 완전히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권위를 휘두를 수도 있다. 대개 상대방이 항상 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책을 본다고 해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가장 멋들어진 예가 프랑스 사람인 퀴레라고 하겠다. 보통의 이웃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집 앞 도로가 포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깜짝 놀라 흔들릴지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말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사 책임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깜짝 놀라다라는 뜻의 라틴어 페이버이와 도로를 포장하다는 뜻의 프랑스어 페이버를 가지고 언어의 유희를 한 것이다. 보편적인 편견 역시 권위로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수가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견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곧장 그것을 자신의 견해로 받아들이게 된다. 어떤 신뢰를 들어주면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무리를 이끄는 양이 어디로 향하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양 떼와 다를 바 없다. 그들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의견에 보편성이 있다고 해서 그토록 엄청난 무게를 지닐 수 있다니 참으로 희한하지 않은가. 그런 견해를 덜렁 받아들인다는 것은 철두철미 판단이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며 단순히 몇 가지의 사례에만 의존해 남의 견해를 따른다는 뜻이라는 걸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스스로 신념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론 제9권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별의별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자기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허튼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을 잘 건드린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어떤 견해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견해가 옳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옳다는 개연성의 근거조차 될 수 없다.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보편성이 지니고 있던 증거로서의 힘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라지고 만다. 그렇지 않다면 한때 보편적인 진리로 여긴 과거의 모든 오류가 틀림없이 소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논리체계라든지 모든 개신교 국가에서 가톨릭 교리를 재건하는 일 같은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 역시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나 기독교 혹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껏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적 보편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치 못할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편적인 견해라고 부르는 것도 단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저 몇 사람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철저하게 검증되었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들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힌 처음에 몇 사람이 검증 없이 이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